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이 대형간 통신, 오늘 물론 이 시가는 마이너스 4% 시작을 하면서 좀 약세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무려 6%까지 급등을 보여줬죠. 자,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. 그래야지만 이 종목이 더 오를 수 있다. 자, 시가가 낮게 출발했지만 어제 이 저가도 안 깬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이 급등을 만들어낸 겁니다. 자, 그런데 또 이 윗꼬리도 만들었단 말이죠. 자, 그렇다고 팔아야 하냐? 아니죠. 팔아야 됐으면 제가 오늘 이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렸을 건데 보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. 왜냐면 이 태양광통신 지금 이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종목이에요. 여전히 오늘도 전부 시장 전체적으로 이 개파락이 나와서 출발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시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이 장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라는 것. 그리고 제가 이 어제도 조건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. 5일선을 안 깨면서 추가 급등을 할 거라고. 그냥 그게 발생한 거죠. 자,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. 이라고 불리는 선이죠. 이게 이탈이 안 되는 선에서 급등을 만들어줘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라인에 오니까 꼬리가 달린 겁니다. 가격을 지켜준 거죠. 자, 그래서 내일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탈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그림이 나오면 지수의 약반전만 나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을 칠 수가 있다. 자, 그럼 올라간다고 하면 어디까지? 자, 정확히 말씀드렸죠. 지수의 약반전만 나와도 얘는 이제 고점 치고 갈 거다. 그죠? 그 흐름이 오늘 지금 정확하게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윗골이 달긴 했지만 얘는 지금 계속 가고 싶어요, 여러분.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받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. 여전히 이 태양광통신은 오늘도 윗골이 발생했지만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여전히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태양광통신 다음 주 흐름과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아래 엄지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자, 태양광통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 전환할 거라고 봅니다. 윗꼬리를 소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이 태양광통신은 제가 이 11선 라인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끌고 오고 있는 건데, 근데 오늘도 팔자고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다. 왜?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 종목은 한 번 더 과열을 만들어 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먼저 지금 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못 치고 간다라고 설명을 했죠. 그건 이제 시장 때문이잖아요. 근데 오늘 이 시장 상당히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이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디서 이 저점 라인대에서 밴드의 저점 라인대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 전환을 해준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그림이냐면 상승이 나오고 하나의 깃발형 패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. 이 마지막 라인대에서 또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돌파에 대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의 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즉 다음 주는 좀 더 이 반등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대한광통신한테 문제가 되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그때 이 대한광통신은 어떻게 움직이냐면, 자, 오늘 이 윗골이 겁날 수 있죠. 물론 적게 오른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올린 이유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3상을 간 거예요. 그러니까 3번 연속 상한가를 한 거예요. 최근에 진짜 강하게 간 거죠. 그러고 나서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기간 조정을 하면서 다 또 이 윗꼬리를 소화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 윗꼬리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. 결국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 설정한 목표가가 있는데 거기를 찍어야지 자기들도 엑시트를 하면서 물량을 털 건데 아직 그 시나리오가 한 발은 남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한 번에 대한 과열이 나올 수가 있다. 그게 이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하자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, 자, 보세요. 자, 주식에서는 이 3단 가속론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아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온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끝자락에서는 이 과열에 대한 파동을 보여준다. 근데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. 뭐냐면 그걸 이 대한광통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, 처음에는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던 게 그 다음에는 이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요. 나중에는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슈팅을 날린다. 이런 식으로요. 아시겠어요? 제가 말한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죠. 3단 가속론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1선 라인에서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어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5일선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. 그게 뭡니까? 아까 말한 그 가속론에 의한
움직임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속론에 맞춰서 지금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대한광통신 크게 보면 어떻죠? 상당히 왜 400원짜리가 지금 10,000원이 된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, 엄청나게. 보면 60선에서 지지를 만들고 20선에서 지지를 만들고 11선 지지를 만들고 현재 5일선. 뭡니까? 그러면 5일선이 슈팅이죠, 슈팅. 그러니까 라스트 파동이 한 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? 달려가는 말에 올라탄 거긴 한데 이 끝자락에서 나오는 과열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. 근데 이 끝은 뭐냐면 이렇게 좀 하락폭이 생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슈팅을 먹으러 들어간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끝은 시세 소멸이다. 근데 그 슈팅이 저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다음 주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물론 다음 주에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죠.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랬을 땐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이 라인에서 사갖고 이거 깨지고 판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수익을 준다. 자, 그런데 안 깨지고 이 라인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 슈팅 파동이 나오면 과열 파동, 그러니까 좀 괜찮은 길이가 좀 긴 양봉이 나올 겁니다. 그렇다고 홀딩을 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자, 그 흐름이 나오면 수익이 좀 더 극대화가 될 뿐이지 그렇다고 매수를 하거나 홀딩에 대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서도 그때도 이렇게 과열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? 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과열 라인 때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봉이 뜨게 돼서 이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죠? 제가 이제 이 매도 수익 실현에 대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 대한통신이 이 거래 정지 예고가 뜬 상태잖아요. 그게 이제 이틀 전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12,000원 정도 가격이 될 건데 그 가격 라인 때 좀 근접할 때 이 윗꼬리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통신 잘 사온 만큼 다음 주에 이 잘 팔아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자, 제 개인적인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. 010-6518-5019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그죠? 그리고 이 급등이 나와서 이 매도를 할 때 있죠.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.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. 따라해 보셔서 이 매매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도 좋고요.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 영상으로 이 대한광통신의 좀 큰 그림을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도 3단 가속론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좀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저금리 저유가,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.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
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네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이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 파란 밴드까지 한번 왔죠.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? 또 강반등을 만들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밴드를 타고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그냥 횡보죠, 횡보.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냥 횡보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.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급등주 차트인데 그냥 이 일시적 악재만 나온 건데 현재 시장은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제가 말한 이 코스닥의 돌파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. 올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닥의 과열 시장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.
자, 오늘 이 노란 밴드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니까 뭐 이때도 그렇지만 또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 흐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죠. 그러니까 이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. 그냥 변동성만 좀 강한 거죠. 지금 시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. 이 다음 파동을 알리고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. 오히려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도 이제 이 기간 조정이 오랜 기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환에 대한 극점이 온 건데 지금 이 종목들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매수에 대한 이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. 시장 자체가 이미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 기회가 이제 몇 번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이제 강한 상승 뒤에 오는 기간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, 물론 지금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목들도 지수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과열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네, 바로 이 지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익한 정보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 좋은 종목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.